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24쪽부터 25쪽까지 짧지만 간단한 내용들 조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3단원, 그러니까 1단원에서 이제 세 번째 중단원인데요. 이 중단원의 전체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요, 여행에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단원이에요. 자, 이 세 번째 중단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 여행을 가게 되면, 실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히 지도와 같은 걸 보지 않아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역이니까 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낯선 곳, 처음 가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템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단원 세 번째에서는 지도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지리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와 같은 IT 기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이런 여러 종류의 지리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저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이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은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는 방법은 여러분이 배우지 않는다라면 조금은 헤맬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이 중단호는요, 여행에서 어떤 지도를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여 여행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계획해보는 전 단계의 학습 내용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네 번째 중단원으로 넘어가면 실제 여행을 계획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최근 발달된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이를 실제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중단원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단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여행에서 지도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한다. 지도를 보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일은 여전히 설렘을 준다. 여행의 자취를 전 세계에 남기는 꿈을 가져보자라고 했고요. 다양한 지도,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아무래도 오늘과 다음 시간의 학습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지 및 여행 경로에 대한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 조직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실제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날짜별로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까지. 자, 이런 부분들이 자기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다라면 이게 나중에는 자유여행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무슨 여행으로 이어지는 거죠? 패키지 여행. 여행사에서 해주는 패키지 여행으로 이어지겠죠. 자,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인공위성의 모습과 그리고 멀리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인데 솔직히 지금 여기 구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부분을 찍어 놓은 사진인지 조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만약에 이 교과서를 만들었다라면 지구의 모습을 여기다가 넣어놨을 텐데 조금은 아쉽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조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인공위성 그리고 항공사진
두 아이는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릅니다. 둘 다 이 두 아이를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격 탐사. 참고로 이제 원격 탐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즉 인공위성과 항공사진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주기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요, 정지위성 그리고 궤도위성 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지위성도 마찬가지고 궤도위성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정지위성은 똑같은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지구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정지위성 같은 경우는 매 시간, 매 분, 매 초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궤도위성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똑같은 장소를 한 번씩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은 주기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될 거예요. 비슷한 개념으로 항공사진도 그러니까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길, 하늘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닐 수 없으니까요. 그 하늘길을 따라서 매번 같은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역시나 주기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예를 들자면 사막이나 남극, 북극, 산꼭대기 등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매우 넓은 지역을 촬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지구를 찍는다면 지구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들이 있지요. 하지만 이런 인공위성과 항공사진의 단점 중에 하나는 정보력의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정보력의 차이가 크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갖고 있지 못한 나라, 그리고 비행기를 쉽게 띄울 수 있는 나라와 띄우지 못하는 나라, 확실히 정보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인공위성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리 정보는 바로 이 인공위성을 통해 수신하는 위치 정보, 그리고 이것을 가공해서 얻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위치 정보라고 하면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도 거의 대부분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GPS 기능을 활용한 제품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물론 이제 이 GPS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이 4대가 연결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속도, 위도와 경도, 고도, 각각의 인공위성이 이 아이들을 파악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다니고 있는지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영향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다음 25페이지에 넘어가면 실제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도와 여행입니다. 현대의 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도라는 부분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종이 지도를 안 가지고 다닐 뿐이지 핸드폰을 통해서, IT 기기를 통해서 지도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이고 우리가 익숙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도를 잘 안 보는 것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낯선 곳, 외국을 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지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혹은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의사소통이 아주 편하게 잘 된다면 길 지나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가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내가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마다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행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지도가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지도는 어떤 여행에서든 필수이다. 지도는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지표 위에 여러 공간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지도를 보고 목적지에 이르는 여행의 경로를 정하고 계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느 장소로 여행을 가겠다.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를 펼쳐보는 거고, 내가 어떤 지도를 봤었을 때 이곳을 5군데 지역을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할 것인지 지도를 보면 그래도 구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5군데를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부터 가고, 이곳 내가 1번 그래서 여기 2번째로 가고, 그 다음 3번째로 가고, 4번째로 가고, 5번째로 이렇게 간다면 경로가 매우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면 순서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곳 이렇게 움직인다라면 경로가 매우 짧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5군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6군데, 그리고 다시 원래의 목적지까지 돌아올 수도 있는, 혹은 이렇게 만약에 원래의 목적지까지 돌아가는 경로를 생각을 한다면 처음에 이곳으로 가고 이곳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확실히 더 짧은 거리로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도를 통해서 한다면 계획하는 게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2번째, 목적에 따라서도 다양한 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는 일반도인 도로 지도나, 여행지에서는 일반도인 도로 지도나 지형도. 일반도는요, 어렵게 하시지는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지도라고 생각을 해서 인문, 자연현상을 모두 다 포함한 지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도가 바로 일반도입니다. 그리고 주제도는 특정 주제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지도이고요. 모양이나 형태가 약간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에서는 관광지도, 지하철 노선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 안내 지도는 여행지에 가볼 만한 장소가 한눈에 알기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자에게 올바른 지리정보 소식과 활용은 필수입니다. 지리정보 활용의 시작은 지도 읽기이므로 지도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해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이런 지도 읽는 부분들이 많이 경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 세대 때는 국내에서도 자동차를
타고 가면 이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안에서 움직일 때는 지도가 필요가 없는데 뭐 광주에서 서울로 간다. 광주에서 부산으로 간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 차 안에는 모두 다 지도책이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실제로 지도가 그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필요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한 걸음 더 해가지고 여행지에서 만나는 다양한 지도라고 해서 영국을 사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4가지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여행지에서 만나는 지도 형태는 다양하다. 관광지의 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관광지도에서부터 도로지도, 지하철 노선도 등이 그것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도를 활용하면 더 효율적인 여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관광 그림 지도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어떻게 그림을 통해서 보기 쉽게 그려놓은 거죠. 전체적인 위치, 어디에 있는지는 지형 지물을 통해서 영국의 런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런던을 지나가는 강이 템즈강이 있는데 템즈강의 위치는 실제와 똑같이 그릴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을 기준으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뭐 영어를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림으로는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행지의 전체적인 여행 지점을 한눈에 알기 쉽게 나타낸 지도이고요. 주요 여행지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도로 지도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도, 아까 책 위에서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데 일반도이기도 하고요. 일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제의 지형을 비율을 통해서 축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거리와 위치를 거의 정확하게 반영해서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템즈강이 더 클 텐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 탑의 건물 혹은 다리가 더 커 보이는 약간의 왜곡이 나타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제 왜곡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지도와 달리 사실적인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하철 노선도 뭐 광주는 아직은 1호선밖에 없지만 다음에 2호선이 생기면 또 하나 그려지겠죠. 실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지하철 9호선까지 있는데 그거가 처음 사용한 최초로 보급된 곳이 바로 영국이라고 하고요. 1935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철 노선도가 보급됐다라고 합니다. 그 해리백이라고 하는 전자공학도가 전자회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것에서 유래했다라고 하고요.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노선도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만 결국 이런 지하철 노선도를 통한다면 내가 가고 싶은 장소로 가기 위한 노선은 무슨 색이고 그리고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지 환승을 어떻게 해서 가는 게 빠른지 다양한 측면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지도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시티 투어 버스 지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버스가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B, C, D, E, F, E, F, G, H, I, J, A, B, C, D 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고 어디에서 타서 어디에서 내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다양한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지도를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실제 이제 등교해 가지고 혹은 이 다음에 화상 수업에서 선생님이 특정 지도를 보여주고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내용 설명은 끝내겠고요.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짚어주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선 수업을 마칠게요.